네,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이어지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 선거법은 이제 표결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반대하던 한국당,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 한국당 만들겠다 엄포를 놨는데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내년 선거 지형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거법 표결 끝나면 바로 공수처법도 처리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독소조항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회 상황, 오늘 이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정말 부끄러워서요. 국회 걱정만 하고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도 연말에다가 창당 준비에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로운 보수당 CI, 뭐 기업은 아니니까 기업 이미지는 아니고 정당 이미지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아이들이 국회를 보면서 뭘 배울까? 완전히 예. 막가파 선거법에다가 꼼수 정당에다가 정말 교육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해가지고 저 스스로 이 국회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정을 했고요. 예. 아무튼 그런 새로운 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당의 심벌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미지가 나왔던데 혹시 이미지 준비가 됐으면 좀 이게 보여주실까요? 이제 약간 젊은 층들하고 호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특징이 이제 이모티콘형 심볼입니다. 예. 이모티콘. 그래서 혹시 하태경 의원님 혹시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저희 화면요? YTN 화면 보고 계신가요? 화면 볼까요? 잠깐만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옆방에 있어가지고 예. 저게 위에 이제 새로운 네.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는 그 새로운의 각 글자의 자음 모음을 합성하는 겁니다. 네. 세모는 새의 시옷과 애를 아래 위로 합성한 거고요. 예. 네모는 로의 리을과 오를 아래 위로 합성한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저 두 이미지를 같이 이제 쓰실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팔찌도 되고 뭐 배지로도 쓸 수 있고 의자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뻗어나간다,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기존의 로고는 딱 하나 모양이었거든요. 예. 이제 이 로고로 이제 앞으로 선거도 치르셔야 되는데 정식 창당은 그럼 언제 하십니까? 1월 5일 창당 날짜가 확정이 됐고요. 1월 5일이요. 예, 연내에 시도당이 8개, 연내에 창당 완료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연결 전에 이 로고가 나와서 잠깐 여쭤봤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 끝났고 이제 표결만 남은 이런 상황인데요. 통과되면 내년에 2룰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저는 선거법 통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표결만 남았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그 이유는 소수 정당이 자기들의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예. 정의당이나 뭐 대한신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근데 문제는 비례한국당은 확실히 만드는 것이고 비례민주당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 정당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똑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위성정당 변수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4+1 협의체 안에 들어갔던 정당에 있는 의원들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탈표가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례민주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악몽을 꾸게 됩니다.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저게 나오게 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면 정의당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를 정의당으로 전략적으로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례에서도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비례정의 경쟁이 되면 정의당을 찍어주던 전략적 투표자들이 비례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의당의 비례 득표수가 줄어드는 거죠.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건 이제 호남 정당에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아니 선거법 통과시켰는데 자기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찬성할 정당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까요? 지금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명분상도 비례한국당은 약하고 100%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한국당 만들겠다고 비례한국당은 하고 지금 지금 뭐 추진까지 한다고 네. 하니까요.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면 네. 이게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지만 예. 어쨌든 기본 표가 있기 때문에 한 예. 20, 30%. 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비례 의석수가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1당이 바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도 어쩔 수 비례 없을 것이다. 의석에서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20석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비례 의석에서만. 그럼 이렇게 되면 그걸 민주당이 예.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의미가 남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깨진 겁니다, 이미. 근데 하태경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위성정당 얘기가 나온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는 다 표결이 되면 선거법 그냥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통과 안 된다고 봅니다.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들 의석이 줄어드는데 누가 그걸 찬성하고. 예. 지금 대응책으로 위성정당 금지법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대책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많이 쓰는 속담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거는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재앙을 부른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떤 일방적으로 막가파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 4+1이 거의 막 지옥 체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이 새 임시국회 소집해서 오늘 본회의 열어서 바로 표결할 줄 알았는데 내일로 지금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아마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뤄진 거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내부에 내분이 생긴 겁니다. 민주당 안에. 비례민주당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명분파들은 하면 안 된다 할 것이고 실리파들은 어쨌든 의석수가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이 과반을 포기하고 일당을 넘겨주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리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례민주당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주 심각한 내용에 빠질 것이고 정의당과 그 호남 정당들도 심각한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태경 의원님 개인 분석이신데 이게 표결까지 진짜 변수가 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지금 선거법 만약에 표결 처리하고 나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바로 또 이제 상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관련해서 지금 공방거리가 하나 더 지금 등장한 이런 상황인데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에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추가 조항이 생겼는데 이게 언제 추가가 된 겁니까? 4+1 협의 과정에서 생겼는데요. 공수처법도 통과 안 됩니다. 100%. 일단 통과가 안 된다. 되냐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 다음 전부 다 어그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통과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같이 하는 그 새로운 보상 쪽 분들 말고 당권파 의원들도 공수처법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권은희 의원도 이 안을 낸 권은희 의원도 이 법안이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가 비리를 덮으면 끝난다 이렇게 반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권은희 의원 영향이 큰데 우리 당에서는 권은희 의원 의견이 굉장히 존중받는데요. 호남 의원들, 권은희 의원과 함께하는 호남 의원들이 지금 이 공수처법은 통과 못 시킨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반 찬성하는 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 통과 여부는 좀 별도로 두고요. 수사기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의 범죄 인지하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의 의미는 공수처가 원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 무마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받아가서 무마시킬 거 다 무마시키고 예를 들어서 조국 구속 공수처에서 조국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명 수사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수처가 됐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청와대는 검찰 독립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명 수사할 수 있는 경찰 같은 조직을 좋아한다.
그러면 공수처도 하명수사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데 예. 그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그걸 떳떳하게 다 예.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우려를 할 측면이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에서는 이 조항이 수사력 낭비를 막고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인지 수사에서 기소 단계까지 했는데 공수처가 만약에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더 혼란 아닌가 이런 얘기거든요. 똥을 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명수사 다 했잖아요. 자기들 송철호 측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하고 경찰 동원해가지고 없는 죄를 있는 죄 만들고 네. 있는 죄는 지우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님은 공수처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선 선거법도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출범했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이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은 같이 안 갈 것인가 이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혁신 때는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 보면은 가능성이 남아 그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예. 이제 바깥에 있는 우리 보고 그냥 복당해라, 꿇고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는 한국당 문 닫아라. 그리고 한국당 해체하고 새롭고 큰 야당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유승민 3원칙인데 네. 기존의 낡은 집들 다 허물고 새롭고 큰 집을 짓는다는 데 대해서 한국당이 흔쾌히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네. 앞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고요. 지금처럼 한국당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기어 들어와라 이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럼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자,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저 사표를 방지하자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도 논의가 됐고 지금 무소비리 검찰 권력도 좀 막아보자 그래서 공수처 동의하는 국민들 많은데 이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4+1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